22학년도 개정 창비 공통국어 2 1단원 한국 문학의 흐름 제막매가 뒤에 있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하고 나무도 바위돌도인가요? 그거 같이 해볼게요. 자, 10년을 경영하여만 따로 하고 나무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가기 전에 얘는 갈래가 뭐죠? 갈래가 시조잖아요. 요거를 어디다 적을까? 얘는 여기다 적자. 자, 우측에 13쪽 우측에 여백에 적을까?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자, 여기다가 아마 여기도 적고 여기도 일부 적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형식만 할까? 그냥 형식만 할게요. 자, 갈래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시조. 자, 갈래 이름은 시조예요. 자, 시조 개관하는 거예요. 시조는 원래 그 노래는 있는데 가리키는 말은 없고 그냥 단가라는 말을 쓰다가 18세기에 가객 이세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객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따지면 대중가수인데 이세춘이라는 사람이 시절 가조라는 말 썼어요. 요걸 줄여서 시조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말로 단가라고 했어요. 짧을 단자에서 단가라고 그래. 고려시대에 발생한 걸로 일단 보는데 요즘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고려 말에 발생했다 이렇게 배우는데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가 또 뭐가 있죠? 고려 가요. 고려 가요는 아무리 제일 짧은 게 4줄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후렴구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시조에 비해서는 긴 편이에요. 그래서 고려 가요는 길 장자를 써서 장가라고 하고 시조는 단가라고 해요. 그래서 단가는 기본적인 형식이 어떻게 되죠? 형식만 할게요. 지금 형식만 3장 6구 45자 내외. 아유 어떡하지? 썼냐 이미? 썼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 잠깐만 이렇게 하자.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조금 이따 쓰세요. 자, 평시조를 다른 말로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슨 시조?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나? 단시조가 아니고? 옳지, 단형시조. 단시조는 뭐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단시조는 뭐고 단형시조는 뭐예요? 단시조는 한 수가 전체 작품인 경우를 단시조라고 하고 단시조의 반대말은 뭐예요? 연시조. 단형시조는 짧은 시조다 그 뜻이에요. 자, 요 형식만 잠깐 해볼게. 자, 형식이 어떻게 나가지? 3 4 3 4 3 4 3 4 3 5 4 3 보통 이렇게 나가죠? 이럴 때 한 줄 한 줄을 뭐라 그래? 행 그러지 않고 장이라고 그래. 장. 초장, 중장, 종장. 총 몇 장? 3장. 19채 한가가 3단 구성.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줄 끝나고 그 다음에 한 줄 끝날 때마다 호흡을 끝내주는 거예요.
호흡을 멈춰주는 거예요. 초장, 중장, 중장 그렇게 하고 요렇게 한 번씩 또 끊어주고 밑줄 친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이만큼을 구라고 해요. 구. 그럼 총 몇 구가 나오는 거예요? 6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세 줄을 묶어서 시조 한 수라고 하고 한 수가 한 작품이면 단시조, 두 수 이상으로 묶인 시조라면 연시조라고 해요. 이때 요 동그라미 친 하나하나 동그라미 친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런다? 요 동그라미 친 하나하나를 음보라고 한다. 얘를 음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친 3이니 4니 5니 하는 것들은 글자 수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 글자 수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 내에 읽어야 할 뭐를 말한다? 길이를 말하는 거다. 노래로 따지면 뭐랑 비슷해요? 노래로 따지면 마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그림까지는 안 그리셔도 좋고 만약에 4분의 4박자의 노래가 있다. 자 이렇게 여기 2분음표죠. 4분음표. 자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해볼게요. 이럴 때 A와 B를 부르는 시간은 동일하죠? 근데 동일한 시간 내에 여기는 노랫말이 2글자고 여기는 노랫말이 4글자잖아요? 그럼 요거는 A는 B에 비교했을 때 느리게 불러야 될까요? 빠르게 불러야 될까요? 느리게. A는 느리게. 청상 이렇게 길게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B는 A에 비해서는 빠르게. 다시 4박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는 느리게 빠르게 정상 느리게 B는 정상 4박자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잠깐 보세요. 여기가 2글자로 정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2글자로 줄 수도 있고 3글자일 수도 있고 4글자로 늘 수도 있고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3434라고 하는 건 평균 수치예요. 진짜 3글자가 아니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자 2글자로 줄어도 몇 글자 길이로 읽어라? 3글자 길이로 읽어라. 4글자로 늘어도 몇 글자 길이로 읽어라? 3글자 길이로 읽어라. 그럼 자 여기가 3글자 길이어야 되는데 2글자로 줄었어. 그럼 느리게 불러야 돼? 빠르게 불러야 돼? 느리게. 3글자면 정상, 4글자면 빠르게. 자 여기 3글자 느리게, 4글자 정상, 5글자 빠르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4글자 느리게, 5글자 정상, 6글자 빠르게. 옳지, 잘했어요. 자 그래서 글자 수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 글자 수라고 해도 맞아. 근데 조금 1~2% 부족하다는 거지. 통계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음수일 그래도 틀린 건 아닌데 요 하나하나를 음보라고 그랬죠? 네. 자 운율 그럴 때 얘들아, 운율 그럴 때 운은 소리가 반복되는 걸 운이라고 하고요. 율은 길이가 반복되는 걸 율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한 줄에 사음보마다 사음보 길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음보율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3, 4조. 자,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사실 위에다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공간을 조금 잘못 잡았네. 여러분 밑에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밑에 적으셔도 되고 좀 조금 내려놓을게요. 3, 4조. 3글자, 4글자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4, 4조의 사음보 율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음보는 길이고 길이가 반복되는 걸 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음보 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이 중에 이만큼은 무슨 시죠? 이렇게 된 거 무슨 시죠? 요거를 평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만큼이 길어졌어. 초장이 길어져도 되고 중장이 길어져도 돼요. 얼만큼 길어진 거야? 한 구만큼 길어졌죠. 요거를 어시조, 중형시조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두 구가 길어졌죠. 초장도 길어지고 상관없어요. 두 구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해요. 자, 평시조는 단형이었잖아요. 사설시조는 얼만큼 길어진 시조를 말해? 자, 평시조에다가 두 구 이상, 그러니까 한 장 길이죠. 두 구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해요. 단형시조, 중형시조, 장형시조,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앞에 자 10년을 경영해 볼게요. 자, 송순의 작품인데요. 자,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까요? 개념어 정리집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강호가도라고 한다. 강호가도에 나타나는 주된 정서는 강호한정. 강과 호수는 자연을 뜻해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를 강호한정이라고 하고 대체로 태도는 안분지족이에요. 가난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안다. 안빈낙도 그래도 좋고요. 여기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감군운이라고 그래요. 감군운이 들어가면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번에는 해당 사항 없어서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할 거는 여기에 나오는 자연 있잖아요. 이 자연이 뭐의 공간이다? 옳지, 풍류의 공간이다. 근데 아까 풍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운치 있게 즐기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17세기 이후는 그것도 좋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풍류는 자기수양, 항문을 닫고 호연지기를 닦는 것. 호연지기는 크고 호탕한 기상이에요. 요게 원래는 풍류예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 이러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자, 갑자기 강호가도 얘기 왜 했냐? 최초의 가사를 뭐 서한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서한가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상춘곡을 최초의 가사로 잡아요. 그 상춘곡을 강호가도의 원류라고 보고 시작이라고 보고 가사 작품 중에서 그 다음이 면왕정가예요. 그 면왕정가를 쓰는 분이 요 송순이에요. 그 면왕정가 앞에 들어가 있는 시조가 요 시조예요. 그래서 강호가도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것도 강호가도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대체로 풍류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여기 해석이 안 나오나요? 10년을 경영하여 어디니? 어디 써있나 본데? 어디 써있어요? 우측에 있나요? 경영하여 계획을 세워 10년 동안이나 계획을 세웠네. 진짜로 뭐 계획 세웠다라기보단 10년 동안 가야지 하고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걸로 보여요. 10년을 계획하여 근데 만든 집이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이에요. 초려 3간 초가집이에요. 근데 3칸이라고 하는 건 방이 3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둥이 3개예요. 그러니까 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은 초가집인 거예요. 지어내니 자 여기서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했네요. 가난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칸 살고 자 방이 몇 칸? 방이 몇 개? 방은 몇 개? 한 개. 근데 그 한 개 안에 내가 한 칸 차지하고 있고 달 한 칸 주고 청풍도 한 칸 주고 그러니까 방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슉 하고 시원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달도 한 칸 주고 청풍도 한 칸 맡겨두고 자 같이 사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의인법도 돼요. 맡겨두고 의인법이에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했다 이렇게도 좋아요. 달이랑 청풍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강과 산은 드릴 데 없으니 쭉 둘러두고 보리라. 이 부분 때문에 발상이 기발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발상이 독특하다. 왜냐고요? 잠깐만요. 쓰고 일단 발상 기발. 산이 거기 있는 것이지 내가 둘러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 그 요즘 그 전원주택인 이런 거 집들을 보면 그 창문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직사각형 길게 해가지고 마치 그림폭을 걸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뒤에 산과 산 이런 것들을 마치 그림 속 화폭에 담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응? 그래서 강산을 병풍에 비유했다. 그런 점에서 착상이 좀 발상이 기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달은 다 뭐의 대상이다? 풍류의 대상이다. 안분지족의 공간이다. 그럼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까요? 뭘까요? 이거 올해 고3 6평에도 나오고 9평에도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까요? 뭘까요? 가깝다고 해야죠. 그래서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방 안에 있는 거니까 근경. 여기를 원경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경, 원경도 좀 보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내신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묶어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그래요. 원래 시선의 이동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 개로 바뀌는 걸 말해요. 사실 화자가 바라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경, 원경 뭐 그나마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내신은 어쨌든 책이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자, 혹시 학교에서 물화일체 요거 한자 써주시면 외우셔야 돼요. 자, 물은 자연을 뜻하고요. 안은 인간을 뜻해요. 어디다 써줄까? 여기 물화일체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다 쓸게요. 자, 사용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 자, 물화일체 하나된 경지예요. 물아일체 외우셔야 돼요. 지금 바로 외우세요. 물아일체. 다른 말로 물심이려를 먼저 쓸게요. 물심이려. 물 자연물이고요. 심은 인간을 뜻해. 물심일여. 그 다음에 주객일체. 주는 사람을 뜻하고 객은 자연을 뜻해요. 일체라고도 하고요. 채자 대신에 치자를 쓰기도 해. 주객일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동화적 태도 다 좋아요. 자연 친화, 자연 동화 좋아요. 전통적인 우리 동양 사상, 한국인의 사상이에요. 자,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다른 말로 대상에 뭘 부여했다? 인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되고
강산을 병풍에 비유해서 옆 주변에 있는 병풍을 강산을 자기가 둘러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발상이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됐죠? 이런 것도 설명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면 전승 형태에 따라서 구비문학, 반대말이 기록문학이에요. 쓰여져 있지 않은 문학이 구비문학. 지금 우리 시조는 뭐 당시에는 창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록된 거예요. 자, 기록을 한문으로 하면 문자 어떤 문자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한문으로 기록한 한문학, 한글로 기록한 국문문학이 있다. 시조를 어쨌든 국문문학으로 봤어요. 기록문학 중 국문문학이에요. 자, 10년을 경영을 일단 끊고 됐죠? 자, 이거 마무리하고 학습 활동을 잠깐 볼까요? 보고서 연결되는 게 있나?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일단 끊고 나무 또 바위돌 따로 할게.